원리금 기준으로 하면 4%로 내려갑니다. 원리금이 총 4억 7천 원이시고 그 중에서 2천만 원을 갚으시는 거니까 변절이 4%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지우입니다. 저희가 개인회생 광고를 보다 보면 네네. 개인회생 90% 탕감 이런 문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많죠. 아니 정말 90% 탕감이 가능해서 이런 문구들이 나오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성 문구를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저 변제액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채무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전체 금액에서 5% 이상을 변제하면 되고요. 5천만 원을 채무 총액이 넘어갈 때는 3% 더하기 100만 원을 변제를 하면 돼요. 탕감이 95%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90% 이상 탕감 가능합니다 라고 광고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 법무사님 사무실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90%, 95% 탕감이 있었던 사건 있었나요? 예, 흔치는 않은데 종종 있어요. 뭐 최근에 있던 사건을 제가 그래서 오늘 찾아봤는데요. 네. 변제율이 원금 기준으로 했을 때 6%예요, 6%. 그 94%를 탕감받으셨죠? 네. 원금이 전체 채무가 3억 3천 정도 됐고요. 변제금 총액이 2천만 원. 그러니까 6%밖에 갚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금 기준이라서 6%인데 원리금 기준으로 하면 4%로 내려갑니다. 원리금이 총 4억 7천 원이시고 그 중에서 2천만 원을 갚으시는 거니까 변절이 4%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건 중에도 10% 미만 변제율로, 그러니까 90% 이상 탕감받으면서 진행이 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분처럼 90% 이상 탕감을 받게 되는 분들은 어떤 경우예요? 이게 흔한 건 아니니까 당연히 그런 분들이 누구나 다 해당이 되지는 않겠죠. 혹시 이런 분들은 좀 많이 탕감받아도 될 것 같다 떠오르는 분 있을까요? 아프셔서 조금 경제활동 힘드신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그러니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규율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몸이 아파서 큰 질병에 걸려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병원비 지출이 많아서 빚이 많아졌다, 이런 분들은 그분 탓으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탕감도 많이 해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즘에 정말 많으신 분들이 코로나는 이미 끝났지만 코로나 때부터 자영업을 하시는데 뭐 가게 운영이 너무 어려워지셔서 정부 지원 대출도 많이 받고 버텨오셨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장사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개인회생 접수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이게 그분 책임이다라고 돌리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제율이 뭐 10% 미만, 탕감을 90% 이상 받아도 사실은 누가 탓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법원에서 볼 때도 성실하게 살았으나 불운해서 채무가 많아지신 경우, 이런 분들은 탕감률이 높게 결정을 받으셔도 되겠죠. 그럼 말씀해주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네. 누구나 90% 탕감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상담할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건 또 아니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분은 정말 탕감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사건을 잘 진행해서 꼭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다 많이 탕감을 받고 조금 변제금을 내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조건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은 맞더라도 구체적으로 조건이 안 되면 변제금을 많이 내고 탕감을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조건 크게 3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탕감을 많이 받기 위한 조건,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재산이 많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에요. 개인회생 늘상 말씀드리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분께서 가진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그거보다는 많이 갚아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하실 때 내가 재산을 가진 게 많다고 하면 이렇게 90% 이상 탕감받는 게 힘들죠. 재산을 사실은 일부만 갖고 있어도
90%까지 탕감받기는 어렵죠. 장사가 어려워져서 매출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 조건이 안 돼서 변제율이 90% 이상 탕감받지 못하는 경우들 많이 생기거든요. 가게를 운영하시면 기본적으로 가게 보증금 있잖아요. 그렇죠. 가게 보증금은 뭐 내 집 보증금은 면제재산 신청도 할 수 있고 압류금지 채권이 있어서 서울 같으면 5,500만 원까지 재산에서 빼주는 규정이 있지만 가게 보증금은 빼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보통 가게를 하면 보증금이 2,3천만 원이라도 들어가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재산으로 잡혀서 그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90% 이상 탕감받는 이런 좋은 결정을 받기는 좀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럼 탕감을 많이 받기 위한 두 번째 조건 뭐가 있을까요? 뭐 이건 역시 소득인데요. 소득이 많으면 아무래도 탕감받기가 어렵죠. 개인회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장래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지고 변제 기간 동안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제도다 보니까 수입이 많으면 그만큼 내야 되는 돈이 커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만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뭐 90% 이상 탕감받는 것 이런 게 사실상 어렵죠. 마지막으로 세 가지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 번째는 어떤 건가요? 대출받은 돈의 사용처에 문제가 없으셔야 돼요. 아무래도 법원에서 대출금 사용처를 엄청 꼼꼼하게 따지시잖아요. 그때 법원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 도박이라든가 사치, 낭비 그리고 법원에 따라서는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 보신 금액 이런 것들이 다 청산가치에 반영이 돼서 그 이상 갚으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시는 경우에는 역시 변제금을 많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볼 때 성실하지 않은 분이라고 판단한 거죠. 성실하나 불운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변제금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개인회생 정말 90% 이상 탕감도 가능할까? 가능하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라는 말씀을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은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의 행복을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